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LA 한인타운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레지던트 분과 전문의 다 따고 내과 전문의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과 전문의로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를 딴 후에 그 후에는 이제 분과 전문의로서만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석을 하시는 분의 50%가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미국에서도 50%, 한국에서도 50%가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뇨의 막판 합병증이 끝판왕이 됐을 때야 비로소 분과 전문의로 환자를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서 보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자분한테 왜 당뇨를 벌써 10년, 20년을 가지고 있는데 당뇨를 이런 식으로만 조절을 했냐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그때 그 도시에서 가장 바쁜 의사로 환자가 제일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뭔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제 병원을 큰 그룹에 인수를 하고 한인타운으로 오면서는 초기에 예방적인 치료를 해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을 하자는 컨셉에 당뇨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훨씬 더 나은 치료든지 아니면 완쾌를 하기 위한 치료를 초반부터 하기 위해서 주치의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 없이 당뇨 완쾌하기, 당뇨 치료하기에 대해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제가 유튜브 방송할 초기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벌써 뭐 8년, 9년이 지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도 없고, 오래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많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려면 솔직히 몇 시간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메인 컨셉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강의는 또 따로 그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비만한 2형 당뇨의 완쾌 같은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완쾌 또는 완쾌 비슷한 상태 만들기. 자, 그런데 오늘은 날씬한 2형 당뇨는 조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1형 당뇨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이런 컨셉을 이해하면 1형 당뇨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1998년 의대를 다니면서 원래 저는 미국에 14살 때 와서 미국에서 UC 샌디에고를 나오고 했는데 UC 샌디에고에서 미세수술을 배워서 그런 미세수술 연구소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의대를 마치고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말은 어느 정도 했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저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 정말로 기억이 나는 게 이 당뇨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때문에 그날 너무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한국의 의대 교육이라는 것은 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특히 한국의 의대 교육은 단순 암기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 공부해야 될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기전을 가르쳐주고 한다면 한 명의 교수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의대 교육비가 많지가 않다 보니 많은 학생들을 빨리빨리 가르치기 위해서 단순 암기식의 그런 강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의대 교육에서 당뇨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당뇨에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요. 1형 당뇨는 인슐린 세포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되고 그래서 그 치료는 인슐린입니다. 그리고 2형 당뇨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돼서 저항으로 인한 인슐린이 작용이 떨어지고 따라서 치료는 경구 복용약 메폴민을 비롯해서 1, 2, 3 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인슐린을 하는 겁니다. 다음 토픽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교육을 하긴 하지만 그 흐름이 이런 식으로 맥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화가 났냐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항성이 생긴 건데 왜 치료가 인슐린일까? 이걸 가지고 솔직히 고민을 한 3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때 찾아봐도 왜 이거를 인슐린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고, 하지만 교과서를 봐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에서 다시 당뇨의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서 이 당뇨의 개념이 뭔지를 이해를 먼저 하면 치료의 방법이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병입니다.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로서 당연히 그 치료는 인슐린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하지만 인슐린이 필요한 정도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식단을 제한함으로써 인슐린이 필요한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단이 1형 당뇨에서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조적인 치료 역할이지 메인 치료는 인슐린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2형 당뇨는 반대로 인슐린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항성이 생기고,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에서 이거를 반응을 안 하는 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2형 당뇨에 대해서 좀 더 리뷰를 더 해보자면 인슐린의 역할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양 이상의 포도당이 내 몸에 들어왔거나 있을 때는 이 포도당은 바로 써야 되니까 그만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장하기 위한 물질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면 포도당을 지방으로 만들으라는 시그널이고, 그럼 모든 우리 세포들이 그걸 하기 위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형 당뇨의 원인이 뭐냐면 그 인슐린의 저항성이 왜 생기냐면 항상 인슐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인슐린이 항상 많이 필요하니까 인슐린이 항상 많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항상 많이 나오다 보니 내 몸에서는 이만큼 나와도 이사는 더 이상 내가 반응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인슐린의 저항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인슐린이 항상 많이 나오는 이유가 계속해서 장기간 지속된 고혈당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거로 인해서 계속 지방을 만드는데 내 몸에서 더 이상은 지방을 만들기에는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만들으라고 하는 오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방을 안 만들겠다고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2형 당뇨의 기본 원리죠. 자, 그러면 2형 당뇨의 완쾌는 어떻게 할까? 치료, 그냥 땜빵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면 되죠. 자, 그러면 인슐린의 저항성을 어떻게 낮추냐라고 하려면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긴 게 항상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이 인슐린의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지방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 몸이 생각을 해서 저항성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인슐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쭉 되면서 인슐린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다시 인슐린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인슐린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6개월,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인슐린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계속 인슐린이 안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나온다면 하루,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고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어지고 민감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왔을 때 세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혈당을 빨리빨리 다 써버리니까 인슐린이 나와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거나 인슐린이 나왔어도 내 몸에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바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바로 나왔다가 필요가 없네 하고 인슐린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그러면 그 민감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슐린이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완쾌의 방법인데 그러면 인슐린을 어떻게 안 나오는가를 하기 전에 인슐린이 왜 나오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왜 나오냐? 가장 중요한 게 포도당의 섭취입니다. 즉 탄수화물이 섭취됐을 때 우리 몸에 포도당으로 들어오고 그 포도당은 인슐린을 나오게 만드는 가장 큰 인자입니다. 자, 이것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하지만 인슐린은 다른 영양분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아미노산, 지방산, 키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인슐린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아주 미세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인슐린이 더 나올 수 있는데요.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나와도 그렇게 되고 아니면 다른 인자들도 스트레스나 수면의 불균형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약을 먹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었을 때 인슐린이 더 나오게 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당뇨 치료나 비만 치료에서 스트레스를 감소를 하고 충분한 잠을 제대로 자고 스테로이드 약을 먹는 사람들은 이걸 피할 수 있고 감염이 걸리는 것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포도당의 섭취고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다른 인자들.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장 호르몬이 몸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다른 영양분들은 그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포도당의 섭취와 이런 다른 인자들의 컨트롤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벌써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자, 포도당의 섭취,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라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항상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말을 해왔고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를 어떻게 극대화하냐? 오늘의 강의는 당뇨의 완쾌나 완쾌처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벌써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하니까 시청자분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으셨어요. 그냥 굶어라. 자,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단식입니다. 단식을 하면 인슐린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렇지만 문제는 단식은 계속될 수가 없죠. 제가 당뇨를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하면서 솔직히 한 분은 이렇게 단식을 정말로 하신 분이 있어요. 3개월 단식을 하셨는데 제가 추천을 절대로 하지 않았고 했는데 이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물하고 미네랄 이런 것만 드시면서 3개월을 굶고 오셨어요. 단식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화혈색소가 8점 몇인가였는데 5점대 이하로 떨어뜨리신 거예요. 3개월 만에.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분은 혈관 질환이 되게 젊었을 때 심하게 와서 뇌졸중이 40대에 오셨던 적이 있어서 20년이 지난 후에 당뇨가 걸렸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엄청나게 극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절대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제대로 했을 때는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추천을 하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하고 효과를 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이
간헐적 단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꽤 많이 했던 게 이제 벌써 한 뭐 8년 9년 전이고요. 그때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식으로서 먹지 않아서 인슐린 저항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긴 하겠죠. 완전한 단식. 그렇지만 현실 불가능, 너무 위험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 간헐적 단식,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에 탄수화물 섭취를 금지하는 겁니다. 단식은 아니지만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탄수화물 완전히 빼는 거죠. 자, 여기에 인슐린을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포도당의 섭취, 즉 탄수화물 섭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 그렇지만 다른 식사를 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키토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토 다이어트도 제가 예전에 거의 뭐 9년 전, 8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강의들이 좀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요거에서 요걸로 갈아타는 것처럼 말씀을 드린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키토 다이어트가 그 효과가 있기는 한데 한국 사람으로서 키토 다이어트를 하기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것을 할 때 10년 전쯤 환자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키토 다이어트를 하면 거의 95%가 실패를 한다고 하면 맞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쉬운 게 간헐적 단식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벌써 한 10년 전쯤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로 5, 6년 전에 한국에 이제 간헐적 단식과 키토 다이어트가 붐을 일으면서 많은 영상들이 나왔는데 그 영상들 중에 한 반 이상은 좀 잘못 이해를 해서 막 강의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추후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 중에 인슐린이 나왔을 때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혈당이 바로 떨어지게 만들거나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 운동에서도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만 가지고는 또 충족되지 않는 면이 있다 보니 유산소 운동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 컨셉에 대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좋은 점과 충족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강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거의 한 10년 전이다 보니 유튜브 강의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꽤 했는데 그 자료들이 유튜브에 안 올라온 게 많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설명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당뇨의 완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으로 컨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방법은 식사, 단식, 간헐적 단식, 키토 다이어트, 운동 이런 것을 정확한 이해를 함으로써 이거를 제대로 쓰면 우리가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고 그래서 2형 당뇨의 치료에서 완쾌 같은 모습을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부분적인 추가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하나하나 앞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